네, 대우조선해양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만큼 무너졌고 어떻게 됐건 조선 분야의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사회이사 선임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대우해양조선에서 네. 사회이사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조대환 변호사가 추천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마자 본인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밝혀서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서긴 했는데 어떤 인물이길래 왜 정피아, 즉 정치권과 마피아의 합성어인 정피아 출신이다, 낙하산이다 이런 논란이 일어났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예정 공시됐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사퇴했잖아요. 예, 논란이 일자마자 곧바로 자진 사퇴하겠다라는 형식을 취했는데요. 네. 경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인수위의 전문위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싱크탱크로 만들었던 곳이 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이었는데요. 거기에 발기인으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대통령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작년에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아서 세월호 특조위의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특조위는 해체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다가 논란이 일어서 스스로 또 사퇴하는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요. 새누리당 주변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인수위 시절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정도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아주 가까운 인물인 건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검사 출신의 법률가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의 회생과 관련된 시점에 사회이사로 도대체 누가 선임한 겁니까? 이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조선해양의 그 대표이사와 네. 그리고 사회이사들로 구성된 이 사회이사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추천을 해서 6월 13일 날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이사들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누가 있죠? 예, 그동안 2000년 이후에 이 사회이사 면면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네. 전체 30명 중에서 60%인 18명이 네. 정치권과 관료 출신, 그러니까 딱 해양사업과 특별한 관련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무려 60%나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성원 부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네. 알다가도 모를 것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낙하산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세월호 직후에는 관피아에 대한 문제점을 대통령 스스로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요. 대통령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결정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정도면 대통령도 알고 뭐 결재까지는 아니지만 뭐 묵인을 해줬다거나 동의를 해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보통의 경우라면 사회이사까지 뭐 대통령이 사전에 그 인사보고를 받지는 않겠지만은 네. 아마도 그 원칙을 보면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날 네. 그 야당 그 원내 대표들과의 회동에서도 네. 이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네. 이러한 낙하산 인사가 기업의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네.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때 박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낙하산 인사는 없다. 네. 지금 그 우리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다. 다만 네. 그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 어떤 그에 합당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네. 정치인이라고 해서 어떤 그 차단돼서는 안 된다. 기회가. 이런 그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마도 이런 기준에 비춰 보면 네. 지금 조대한 변호사는 이 정부의 그 인수위 때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네. 했기 때문에 이 실제 이른바 인사의 결정권을 가진 실세 라인에서 네. 이 조대한 변호사는 말하자면 진골 네. 선골 내진 최소한 진골 계통에 들어가고 네. 이러한 분은 지금 또 이 자격이 뭐냐 이분이 과연 이 조선의 이 전문가냐라고 하니까 네. 법률가가 필요했다 이런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법률가라고 하지만은 변호사지만은 이분이 어떤 조선 분야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네. 검사 시절에 했던 그 다뤘던 분야도 조선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지금 절실한 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 네. 이러한 것을 박 대통령이 자꾸 정치권과의 연계해서 다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는 혹시 잣대가 네. 내 정부에 꼭 필요한 그리고 내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외고
다른 경우는 낙하산이고 혹시 네. 이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네. 이 조대환 변호사의 케이스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월 19일 그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그로부터 6일 뒤니까 크리스마스 날이죠. 2012년 1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어쩌면 외부 행사 때 처음 했던 말이 바로 이 낙하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후에 있었던 대통령의 관피아 그리고 낙하산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국민들께도 큰 부담이 되는 거고 또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민관 유착은 비단 해운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 감아주는 민관 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요. 자, 이 조대환 사회이사 변호사는 대통령 주변에서 일도 했고 대통령의 성공을 가장 바랄 분 같은데 그냥 가정입니다만 자, 대우조선해양에서 이 조대환 변호사 자신을 사회이사로 지명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나 안 됩니다. 이거 국민들이 알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당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면서 스스로 고사할 가능성 그런 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런 논란이 충분히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스스로 거부하지 못하고 또 그런 낙점을 하게 된 배경에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저렇게 누차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네. 관피아 논란을 또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런 인사를 하게 된 주체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네. 밝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박근혜 정권 남은 기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떠오른 것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그리고 그 모회사인 산업은행의 총재, 그리고 산업은행을 관할한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부총리 이런 분들이 이름이 언뜻 떠오릅니다. 그리고 대통령 실장도 그 정부 전반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사실은 손수 변호사, 네.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네. 2000년에 그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됐습니다. 네.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산업은행이 주식을 인수하면서 네. 결국은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가 됐는데요. 네. 그 후에 2011년부터 그 해양 플랜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네. 손실이 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실을 문제는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네. 감췄다는 것인데요. 네. 어제 그 매출 채권이 있는 것은 부풀리고 네. 손실은 감췄습니다. 그래서 네. 2011년 기준으로 대손 충당금, 즉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미리 충당해놓는 좀 적립해놔야 되는 그런 돈이 있는데 그게 5,800억 원 정도 2011년에 보고됐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네. 굉장히 훨씬 더 큰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처럼 손해는 줄이고 예상되는 매출은 늘리는 식으로 장부를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작년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때 계속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자, 산업은행 총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 국회에서는 과연 이 대우조선해양의 요즘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경영 어려움이 해양 플랜트 사업이 초짜였다. 그래서 어려웠다. 3조 원의 마이너스 생겼다. 이런 것은 다 둘러붙인 거에 다름 아니다. 해양 플랜트 손실 이전에 이 상선 부분에서 거액의 어떤 이 악성 채권이 존재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상선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 매출 채권이 상당수 존재한 걸로 좋습니다. 존재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장기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꾸미고 속여서 결국 대금 지급 조건을 꾸밈으로 인해서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 편법을 가져간 것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자, 홍기택 산업은행 총재는 좀 부담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 다 정확하게 인정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도 없는 돈 매출 채권 이만큼 있는 것처럼 외형도 부풀리고 적자 규모도 줄여놓고 그게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돈을 크게 부풀렸고 네. 못 받을 가능성이 큰 돈은
액수를 줄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상의 분식회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 당시 산업은행장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강 의원의 지적에 순순히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대우조선 사장들이 줄줄이 불려 나왔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경영에 책임을 졌던 분들은 다 이 수사선상까지 올라와 있는데 어떤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타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공사 손실 충당금이 적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장의 임기 말 영업이익을 갖다가 굉장히 크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의도성 있는 것이냐 하는 손실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적절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완공 시점이 6에서 9개월 정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해양산업의 특성상 계약과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변경이라든지 인도 시점에 접근해서만 제대로 손익이 파악되는. 전 대표들한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증거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시장이 아주 나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전현직 경영자들이 과연 자기의 역할을 잘 했는지 법을 어긴 건 없는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 사장은 뭐 네. 법적인 문제가 없다, 책임 추궁할 생각 없다라고 했지만 네. 검찰은 약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2006년부터 12년까지 남상태 전 사장이 이제 재직을 했고요. 네. 또한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이제 고재호 전 사장이 당시 재임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두 전 사장에 대해서 9년 동안 재직했는데요. 그동안 무려 2조 6천억대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네. 조선업계가 어려워져가지고 발생한 손실이라면은 사실 네. 법적인 책임은 없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검찰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우선 분식회계를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네. 아니면 또한 적극적으로 분식회계나 회계장부 조작을 지시한 점은 없겠느냐. 또한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지인들은 챙겼지만 회사가 손실을 본 거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또한 이미 5월 초에 두 전 사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따라서 현직 사장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과 관계없이 사법적인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또 남상태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한번 수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네. 연임 로비 그리고 또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 일단 한번 면죄부를 받았는데 네. 지금 다시 조사를 해서 그때 그 범죄가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 당 2010년도 당시에 검찰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이었느냐, 외압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점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성호 부국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사실은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그동안 뭐 1년 넘게 같은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경영이 아주 나빠졌는데 자, 대우조선해양은 사회이사로 대통령이 측근 인사를 꼭 써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단 하루 만에 주말 빼면 그야말로 바로 이튿날 철회한 거거든요. 자, 앞으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이 네. 애가타게 국회에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네. 특히 구조조정이 정말 그 시급한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대수술과 같은 작업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을 정부가 해내려면 대통령이 아까 그 세월호 참사 직후에 얘기하셨듯이 정부부터 뼈를 깎는 자세로 어떤 그 수술을 맞이해야 되는데 네. 자, 지금 그동안 공공기관에 지금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이 정부 들어서 7명의 사회이사 중에서요. 네. 5명이 말하자면 정치권 낙하산입니다. 7명 중에 5명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 공공기관으로도 모자라서 정부의 공적 자금,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어떤 회생을 해보겠다고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이러한 이런 기업에까지 어떤 낙하산을 이렇게 들이민다면 네. 국민들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고통을 같이 감수하면서 수술을 받자라고 어느 기업이 수긍할 것이며 네. 어느 노조가 정부가 올바르게 가고 있으니 내가 조금 복지를 줄이고 다소간의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피해를 감수하면서 같이 협력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지 정부부터 스스로가 모범을 보인다는 대선언을 하고 이 순간부터라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순간 이후부터 일체의 낙하산으로 논란될 수 있는 인사는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대선언을 할 때만 어떤 네. 구조조정이든 어떤 공공기관의 대수술이든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구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충분치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본사도 옮기고 다양한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윗선에서는 저렇게 낙하산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좋은 자리 챙겨 먹기 위해서 저렇게 날뛰고 있을 때 직원들은 2019년까지 2,300명을 줄여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 숫자만 2,300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서울에 있던 본사를 매각을 하고 거제에 있는 오포 조선소로 본사를 아예 옮기는 방안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개월씩 무급휴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뼈를 깎는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데 저렇게 위에서는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월급 많은 자리 이런 자리를 골라서 내려가는 낙하산 논란이 아직도 있으니 현장에서는 왜 내가 저런 고통을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 네. 정부에서 과연 어떤 논리를 내세워서 근로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런 걸 두고 소탐대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람 한 사람 챙겨주기 위해서 노조 설득도 어려워지고 국민들에게 세금 더 내달라는 얘기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과연 이 결정 누가 한 겁니까? 다음번 국회 때 분명히 관련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반드시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